이거 이제 정리가 됐죠? a가 0보다 큰데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a가 0보다 때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작다는 말이 그 절대적인 값은 크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또 a가 0이 되면은 a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의 개수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양수죠. 양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왼쪽 아래쪽에서 오른쪽 위로 가요. 이게 더 나아요. 이 표현이. 오른쪽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위로 한다. 이게 아니라 왼쪽 아래. 왼아 오 위에요. 왼아 오 위에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왼아 오 위에요. 이게 a가 0보다 클 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다시 다른 걸로 이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왼위 오아예요. 이렇게 가요. 방향이 이렇게 간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고 제가 지금은 조금 더 다른 1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절편을 지났지만 그냥 y는 요거는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쓴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요 b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 지금 바로 나왔죠. 요건 뭘까? 요건 뭘까? 요건 이제 알겠고, 요건 알겠고, 요건 뭘까? 플러스 b네요. 요건 뭐냐면 y는 앞서 설명드렸던 y는 ax 이렇게 가정하죠. 이거를 x축, 이걸 y축이라고 나눈다고 치면은 지금 a가 0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다 써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틀릴 수 있죠. 0보다 큰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모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여기 y는 ax고요. 여기서 그래프를 b만큼 평행이동시켜요. 평행이동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아래 위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아래 위로 움직인다는 말은 y축에서 지나는 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b는 플러스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울기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 y축의 방향으로. 이게 뭐예요? b가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은 써줘야죠. b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b가 0보다 작으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겠죠.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기울기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b의 방향만 쓰는 거니까 이때가 뭐냐? b는 0보다 작을 때. 아,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옆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ax 플러스 b라는 게 있는데 요게 정말로 b의 평행 이동만 있다면 결국에는 y는 ax 플러스 b가 y는 ax가 가지고 있는 a가 0이 아닌 요 1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만 좀 잘 기억해 두시죠.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y는 ax하고 y는 ax 플러스 b가 같은 성질이 있어요. 뭐냐?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일정 수준으로 그러니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은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성질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은 다 설명드리면 너무 힘들 테니까 요 y는 ax라고 하는 그 1차 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는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선형이 아니에요. 선형이라고 하는 리니어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니어한 성질을 요거는 가져요. y는 ax. 근데 y는 ax 플러스 b는 단 a는 0이 아닐 때 그림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선형의 특성이 없어요. 제가 이 선형은 뒤쪽에서 선형 시스템 나올 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또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좀 요건 써놓지 않았는데 0이 아니다라는 거 꼭 있어야 되고요. B가 플러스일 때, B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작을 때, B가 0보다 클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땐 A는 여기는 AX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A가 지금 0보다 큰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B가 그 마이너스일 때는 내려간다. B가 마이너스일 때 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절편이니까 Y를 끊고 지나가는 그 점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수이면은 이게 B가 양수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음수이면 아래쪽 내려가는데 언제 그런 거냐 여기서 또 그렇죠. A가 0보다 지금 클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A가 0보다 클 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다 배웠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확장되어 있는 거. 계속해서 우리 함수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x에 따라서 y 하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y는 ax인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일반화 시킨 게 어떤 거냐면은 좌표 평면에서 이 표현 잘 읽어보시죠 같이. 좌표 평면에서 1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직선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직선인 방정식인데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해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이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3이다. 이랬었을 때 x의 해를 구하는 점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2x 플러스니까 두 배는 커져야 되니까 여기 좀 지난다고 치고 이렇게 될래나요? 하나 증가했을 때 두 개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3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3일 텐데 그럼 여기는 얼마냐? 좀 그래프가 좀 덜 가파른데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했을 때 요 직선상에서 x축, 요거 y축인데 이 축상에서 y 값이 뭐겠어요? 0이 되잖아요. 0. 이게 0이 돼 버리면은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거로 봤었을 때 해는 아니고 이제 x의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방정식이 나온 그런 의미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배운 그런 자료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시간에 그냥 방정식 등식 항등식 이런 거 배웠는데 왜 배울까? 변수도 다 알고 하는데 바로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직선의 방정식만 나와도 방정식? 이게 내가 배웠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잘 모르겠으면 좀 찾아서 보면서 다시 정의를 꼭 내려주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와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고 이때 이제 a를 우리가 기울기 그 다음에 b를 절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편이라는 거는 함수를 그렸는데 x축 또는 y축 이렇게 그거를 끊고 지나가는 부분들, 만나는 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편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도 x의 절편, 여기 y의 절편. 요거를 끊고 지나갔으니까 x의 절편. 요거를 y의 절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죠. y의 절편은 금방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금방 y 절편은 뭐냐면 x에다가 0 넣었을 때 x에 0 넣으니까 이 항이 다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x에 0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y가 금방 딱 구해지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뒤에 있는 b는 금방 구는데 그러면 x의 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보죠. 어떻게 표현하면은 절편이 나올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식은 미리 좀 합시다, 우리가. 이 식은 직선의 방정식이고 기울기와 절편을 통해서 직선을 그린 거예요. 기울기와 절편. 그러면 x의 절편과 y의 절편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릴 건가?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그게 어떻게 하면은 되지?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겠죠. 뭐 저는 알고 있지만 미리 말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우리 한번 그 생각도 해보는 걸로. 이건 지금 다시 정리해보죠.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하면은 직선의 기울기와 y의 절편입니다. 직선의 기울기와 y의 절편만 있으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죠.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데요. 기울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x가 변한 것분의 y의 변화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y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울기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일단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증가하는 방향으로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xy에서 수직선을 기준으로 평면을 나타내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x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y가 위쪽으로 가면 증가. 이 두 방향이 x가 증가하는 방향,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때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야, 이건 참 의미가 있죠.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는 이제 반대로 그려야 되니까 반대로 해보죠. 반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반대를 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것들은 이걸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왜 오해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y축이면은요. x가 증가하는 거는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x의 오른쪽 방향으로. 왜냐면 숫자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죠.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죠? x의 값이 증가한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x의 값이 수직선상에서 x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가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해요. 근데 y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한 거잖아요. x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점이 1로 이동한 거예요. 점이. 직선에 따라 가지고. 그랬을 때 x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y는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y가 왜 감소하다고 쓰느냐? y는 y축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고요. y는 위로 이쪽으로 올라가야 증가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건 감소인 거예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x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게 감소예요. 이거가 헷갈리면은 우리 이게 왜 이렇게 직선을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한. 여기서 보면은 y가 감소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도 앞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울기가 크냐, 다시 말하면 x의 증감 여부에 따라 가지고 y의 증감이 굉장히 크냐 작냐는 기울기의 크기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것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울기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 절편을 주어줘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거를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 밑에 이제 바로 나와 있는데, 요 방식이죠.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요 때를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거 배웠고, 이제 이번엔 이걸 배우는 거죠. 점이 하나 주어지면은, 점만 하나 주어지고 기울기 주어지면 그냥 구할 수 있나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또 구할 수 있을까? 아까 이거는 기울기가 만약에 t였고, 그 다음에 y의 절편이 c면은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죠. y는 t에다가 x 곱하고 더하기 c 이렇게 금방 구하죠. 그러면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그냥 저희 외우죠. 일단 y에서 y1을 빼요. 이렇게 쓰고, 이건 뭐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x1 이렇게 쓰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좀 보기 좋게 쓴다고 하면은, 보기 좋게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좀 전에 배운 게 있어요. 그 뜻을 한번 이해해 보죠. 여기 뜻하고 여기 뜻하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등식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등식이 요 등호잖아요. t랑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어떤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랑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뜻이 그런 거예요. 기울기와 상관없이. 우리 시험 문제 볼 때 이런 거 많이죠.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와 상관없이. 그 뜻이 뭘까? 기울기와 상관없이라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왼쪽이 0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0이 되려면 x는 x1이 되면 될 거예요. x1하고 x1하고 y1은 항상 이 식을 만족하는구나. 그게 이 점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울기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기울기까지 주게 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기울기가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있더라도 기울기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다시 기울기가 아주 낮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점은 다 지나요. 기울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앞에다 놔주고 그 다음에 꼭 지나가는 점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는 기울기와 한 점, 그리고 기울기와 절편, 그 절편은 y에 대한 절편, x가 0이었을 때 y의 값, 그렇게 알게 되면은 쉽게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왜 구할까요? 갑자기 막 공부하다가 제가 좀 딴 얘기를 하죠. 이것만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제가 그 강의 개요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머신러닝에 지도학습이 있었어요. 지도학습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도학습. 뭐였었어요? X, Y 다 주잖아요. 입력과 출력을 주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에 있는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습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고 하진 않고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선형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 이런 걸 하는구나.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쭉 들어왔는데 그 데이터들이 물론 뭐 곡선으로다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쉬운 거는 x는 뭐 y는 얼마 했을 때 제일 가까운 선을 구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는 한번 좀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거 보시고 나면 훨씬 쉬워요. 지금은
아, 이거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을 가지고 선형 리그레이션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 선형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입력과 출력의 관계들을 이 좌표상에서 점으로 다 표현하면은 점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직선으로 대략적인 그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어디서 쓴다?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함수와 그래프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가 있고 좌표를 대입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기울기하고 B값, 그러니까 절편을 알았을 때고 밑에 있는 거는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한 점을 지날 때 우리가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2이고 절편이 5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제 보자마자 아시겠죠? 이제는 느낌이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2래. 그 다음에 절편 아유 이제 이거 뭐 1도 2하고 5를 지난다네. 2하고 5를 지나 나는 기울기랑 상관없으니 기울기도 알았네. 오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쓸 수 있죠. 이거 이제 풀이를 다시 하면은 y는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5 넘어갔고 2x-4에다가 5 넘어왔으니까 그러면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금방 푸실 수 있겠죠. 처음 조금 이 부분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통해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